남편은 아이에게 더러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어떻죠? 저는 무조건 안 돼, 돼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방식에는 정말 안 맞죠. 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트라우마 아동상담 심리치료사 양육 멘토 달팽입니다. 자, 지금은 양육 습관 워크숍 6주 과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2주차 과정을 마쳤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지금 활용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마치고 나면 우리가 함께하는 그 카톡 공간에 질문이 많이 쏟아지고 저희 답변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하나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좀 많은 기술들을 배우고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기술, 안 돼 기술을 저번 주에 배웠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계속 일주일 동안 그것을 연습하시면서 어떤 연습에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때 저에게 질문을 주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그런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시는 거, 이런 걸 해봤는데 이게 너무 잘 되고 있다. 이게 너무 좋다. 아이가 안정의 방향으로 가는 게 느껴지고 이 행동을 하면서 지내는 나의 육아의 삶이 좀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계속 공유를 해주고 있으셔서 주고받는 그런 카톡방으로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질문 하나 올라와서 답변을 드렸고요. 거기에다가 저희 개인적인 이야기도 한번 공유한 적이 있죠. 저희 양육의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을 하려고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 돼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업을 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졌다, 시원해졌다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기수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언제나 항상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셔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되게 불편했는데 그걸 이제 불편한 마음으로 두지 않고 계속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안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가정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 심리치료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 되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것은 시작이죠. 결론으로 중요한 것은 뭐다? 안 되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교육적인 부분. 우리는 지금 교육하는 안내자로서의 부모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를 알려주셔야 아이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받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엇을 하면 되는지까지 알아야 이 모르는 것에서 오는 불안감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끝내면 우리 부모는 나를 무조건 안 되기만 해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화나고 속상하죠. 그래서 감정이 불편해지는, 감정이 뒤집어지고 짜증나고 화나는 언해피 타임으로 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는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아이가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뭘 되게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엄마 아빠랑 관계도 좋아지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 교육의 내용과도 관계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알려주는 것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아이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을 되게 해주는 방향을 어른들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돼. 이렇게만 말씀하고 끝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지금 하려고 했던 행동을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심리치료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는 게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안 되는 것의 기준도 제가 알려드렸죠. 제가 더 열심히 말씀드렸던 건 바로 이거죠. 언제, 그리고 무엇에 안 된다고 말할 것인지 그 기준을 우리 어른들이 먼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안 된다, 된다라는 말을 일관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세 가지 기준도 알려드렸어요. 그 세 가지 기준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순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들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첫 번째 알려드리는 기준에 의해서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고 첫 번째 기준이 아닌 것 같을 때 두 번째 기준에 따라서 요것 때문에 안 돼라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사실 거의 80%, 90%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로만 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것도 저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 기준은 두 가지로 포함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정에서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안 된다고 얘기할 때마다 모든 가족들의 관계가 불편해질 때, 관계성이 위협을 받을 때는 세 번째 이유로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이 되는지를 알려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안 돼로 끝나지 말고 돼로 끝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되게 하는 것의 내용은 아이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언제나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육적인 내용으로만 돼가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은 저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게 안전하고 존중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려주는 그 교육이 진짜 제대로 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저한테 들어주셨죠, 어머님께서. 아직 두 돌이 안 된 아이가 식당에 갈 때마다 이 유모차 바퀴를 자꾸 만지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교육을 해주는데 그 모든 교육의 기술들을 지금까지 배운 5가지 기술들 중에서 하나, 둘, 미리 브리핑, 뭐,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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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걸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잘하셨어요. 굉장히 답변을 주신 게 잘했습니다. 뭐냐면, 바퀴를 만지는 게 왜 안 되는지 그 3가지 기준 중에 하나를 잡으셔서 이유를 빠르게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 알려주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이가 바퀴를 만지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바퀴를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인형을 만져라. 괜찮죠. 근데 아이는 지금 이 바퀴, 유모차의 바퀴에 꽂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만지고 싶은 욕구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되게 하는 방식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퀴를 만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이유들이, 많은 그 예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음, 바퀴는 뭐 이렇게 더러우니까 뭐 장갑을 끼고 만지자, 혹은 뭐 막대기 가지고 만지자, 혹은 뭐 발로 만지자, 뭘로 만지자 상관없어요. 어쨌든 만지자로 끝나는데 어떻게를 바꿔주시는 거죠. 여기서 잠깐 욕구 충족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이 아이에게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식당에 가기 전에 미리 아이가 원하는 욕구의 충족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기 전에 집에서 유모차를 충분히 만지고 가는 겁니다. 이런 시간은 3분, 5분, 뭐 가능하다면 10분 이렇게 채워주시면 좋죠.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또 만질 수 있다고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나서 지금은 식당에 갈 건데 식당에서는 바퀴를 만지는 건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 그렇지만 식당에 다녀와서 다시 네가 원하는 이 유모차 바퀴를 충분히 만지면 된다. 이렇게 안 돼와 돼를 아이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구 충족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교육의 방향대로 이렇게 하면 돼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내가 돼를 아이에게 제시해 주는 것. 이게 최고죠. 이게 아이의 행동을 조절해주고 아이의 정서를 조절해주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방법들을 제시해 보시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어느 것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만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부족하든, 내가 생각이 많든, 내가 지혜가 많든, 내가 이런 지식이 많든, 그건 내가 가진 한계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자원이에요. 내가 가진 자원으로 충분히 이 아이에게 제시를 했고, 나는 도와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도 아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아이를 안아서 너가 원하는 걸 엄마가 안 가지고 있나? 근데 엄마가 제시할 수 있는 건 이게 달아서 안 돼.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시고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울 때 그걸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저의 양육의 날들 한 부분을 공유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어떻게 양육을 하는지 그걸 공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에 따른 어느 것이 심리치료적으로 바르고 그다음에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는지 이것만 이제 공유를 했는데 저의 사생활을 한번 공유를 했죠, 여러분하고. 이런 경우가 저한테도 없었을까요? 있었죠. 아이들 유모차 바퀴, 유모차 뭐
손잡이 물고 막 이런 거 다 합니다. 저희 아이도 했어요. 자, 그때 이제 저희 남편과 저희 생활이 좀 기억이 났습니다. 저희 남편은요, 좀 위생에 좀 집중하는 편이라서 더러운 거 만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남편을 저는 인정해요.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게 중요해서 이걸 반응하고 이렇게 살면서 지금까지 생존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바꾸고 싶진 않아요. 자, 그런데 저라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순간들을 잘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더러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어떻죠? 저는 무조건 안 돼, 돼를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방식에는 정말 안 맞죠. 그런데 아이 아빠의 방식에서도 좋은 게 있고요. 아이 엄마인 저희 방식에서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방식에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방식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방식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의 방식대로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이가 안정의 방향으로 갔다. 그리고 교육이나 성장과 발달에 위험하지 않은 방향으로 갔다면 저는 그대로 놔둬야죠. 자, 남편은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사람. 저는 더러워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만지고 나서 바로 손을 씻자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남편이 우선 아이에게 먼저 반응을 했습니다. 만지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한번 지켜봐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남편이 만지지 마라고 했으니까 저희 아이는 만지고 싶어서 울었어요. 너무 만지고 싶은데 못 만지게 하니까 울죠. 그럼 저는 가만히 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럼 전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당신이 만지지 말라고 해서 애가 슬프네. 좀 안아줘. 난 이렇게 얘기하고 맙니다. 자, 왜냐면요. 이렇게 저렇게 남편하고 저하고 실갱이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저희 방식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방식에 있어서 그 방식에 대한 대응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아이가 슬프다면 슬픈 걸 안아주는 것까지 이게 남편의 책임입니다. 자, 남편은 본인의 행동에 선택을 했어요. 나는 네가 만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것에 대한 결과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지지 말라고 해서 아이가 울었다? 그러면 안아주는 것까지가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있죠. 남편이 울리고 부인이 달래고. 그것도 필요해요. 남편이 달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달래주는 엄마가 있는 건 아이에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웬만하면 저는 행동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럼 남편은 안아줘요. 근데 남편이 안 안아주면 제가 안아주겠죠. 자, 저도 가끔 저의 선택에 책임을 못 지는 때가 있겠죠.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저에게 언지를 줘요.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머, 내가 안 돼야 돼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까먹었어. 그래서 남편에게 면이 안 서는 날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런 나 자신에게 실망감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날, 제가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날에는 남편은 그런 말이 너무 화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을 할 상황이야? 지금 그게 중요해? 라고 반발을 할 때도 있어요. 자, 이런 때 제가 연습한 것이 이런 상황과 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마인드풀니스 연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나의 마음이 반발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실망감을 가지는 거, 내가 죄책감을 가지는 거, 내가 수치스러운 거, 그리고 내가 화가 나는 것들은 내 감정이잖아요. 우리 남편은 저에게 그런 의도로 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어보는 게 낫죠. 물어보고 나서 확인을 해도 되지만 사실은 확인을 받든 안 받든 이 감정은 내 안에서 일어난 거고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 감정도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상대인 남편이 나에게 던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 사람이 작정을 하고 던진 것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는 나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행동을 해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감정에 대한 책임은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돌을 던졌어도 그 파도를 잠재우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하고 싶지 않다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책임지는 건 바로 이런 것까지입니다. 아이에게 말을 하고 나서 그 아이 반응까지도 내가 책임지는 것처럼 나의 감정에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때마다 이 상황이 어떤가 알아차리고 나의 감정이 어떤지를 알아차리게 되면요.
나의 반발하는 마음, 이런 마음까지도 다 차분히 가라앉게 됩니다. 내게 오는 자극들이죠. 타인의 말이나 행동이 나에게 들어오는 자극이잖아요.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나를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저 나는 지금 실망스러운 마음이 드는구나. 나는 좀 부끄럽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만 가져도 상대방의 그 말이 나를 공격했다고 다가가는 또 다른 생각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저 나는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차리고 이 마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까 선택을 하면 될 뿐이에요. 이렇게 연습을 하면 편해집니다. 근데 편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안전해져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안전해지고요. 내가 타인과 관계를 맺는데 안전해져요. 저 사람을 오해하지도 않고 저 사람에게 화가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도 들지 않고 그런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안전해지는 겁니다. 자,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건 나에게 오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잘 관찰하고 알아차리고 그 순간에 내가 그 마음에 해줘야 될 것들을 선택하는 것. 이 모든 방향이 연습이 되면 삶이 조금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자, 빨리 시작하셔서 빨리 끝내시면요. 지금 이후부터의 삶은 즐기시면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이 나를 공격하는 건지, 내가 나를 공격하는지, 자, 이런 것들로 나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나에게 주고 이 과정은 굉장히 귀한 연습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옵니다. 아이와 웃으면서 지내는 순간들, 아이의 미소가 나의 피로를 다 없애는 순간들, 그리고 나의 괴로움, 나의 고단함을 알아주는 남편의 어깨에 손 한번 얹어주는 것, 혹은 나에게 조언을 할 수도 있는데 조언을 하지 않고 참고 있는 순간들. 우리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참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배려를 한 순간입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싶었고, 이렇게 지적하고 싶었지만 내가 말을 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공치사를 하지 않았을 뿐, 그런 배려를 정말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순간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오는 행운들이 있는데, 그 행운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건 굉장한 낭비이고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순간들을 정말 즐겁게 느끼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들, 내가 나와 맺은 관계성,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 지금 이 순간부터 빨리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에게 안 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안 돼, 돼. 이제 기억하시죠? 자, 되라고 말하는 상황이 언제나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를 항상 언제나 뭐를 되게 해주는 사람이더라. 안 되게 막는 사람이 아니더라. 라는 좋은 관계성이 계속 쌓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아이를 안 되게 할 때보다 되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냐면 우리도 우리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때 우리의 반발심, 슬픔, 짜증, 분노, 이런 억울함, 답답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된다라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 때 여러분 자신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해주는 순간들이 정말 많아야 돼요. 이것이 나의 정서를 안정시키는 방향이고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아이의 정서가 안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피드백 후기를 주신 것 중에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아이가 감정이 살짝 올라갔는데 이렇게 하면 돼라고 얘기하니까 아이가 웃더라. 이걸 관찰하고 나니까 이 방법을 정말 더 많이 써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관찰하신 모습에 제가 정말 깊이 박수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천천히 부드럽게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 1, 2분이면 충분하죠? 이렇게 관찰하는 순간도 많았으면 좋겠고요. 천천히 부드럽게 나 자신을 대하는 순간들
1분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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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0초, 10초 동안 천천히 부드럽게 내 마음을 대하는 순간들이 정말 많아지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천천히 부드럽게 사라지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달팽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